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간 실무로 쌓아온 꿀팁을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100번을 말해도 모자라지 않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및 적격 증빙 수치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지만 가사용, 사업용을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사용이라 함은 집에서 먹을 용도로 구매하는 식재료 및 생활용품 구입이나 백화점 등에서 구매하는 의류, 신발 또는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업용이라 함은 각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는 원재료나 소모품비, 문구비, 식대, 영업용 차량의 유류비나 수리비,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비용 지출 시 가사용과 사업용 카드를 구분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사업용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매 분기별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영수증을 따로 모으는 번거로운 일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외에 현금 사용 시 적격 증빙 수치인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 등을 챙기시면 모두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니 사업주인 내가 꼼꼼하게 챙기는 만큼 절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사용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근조환이나 축하화환을 거래처에 보냈을 경우 화원에 계산서를 요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1만 원 이상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접대비 사용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현금 이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의 적격 증빙 사용이 아닌 현금 사용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청첩장, 부고문 등이 SNS로 발송이 많이 되는데요. 비용 인정을 위하여 이런 문자 등을 캡처하고 출력하여 실물 청첩장, 부고장 증빙을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대비 한도액은 1년에 1,200만 원, 조특법상 중소기업 3,600만 원이 한도액이고 사업 월수가 1년 미만일 경우 사업 월수에 따라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프리랜서 고용 후 인건비를 지급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지급했을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제출해야 인건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급여의 0.9%는 근로자 부담, 나머지 고용보험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감가상각입니다. 사업을 위해 보유한 차량이나 시설, 컴퓨터 및 주변 장치 같은 비품, 유튜버의 경우 고가의 촬영 장비 등을 사업자 등록 이전 구입하였을 경우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해진 연수와 비율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60세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 20세 이하 자녀나 형제자매, 소득 요건은 있으나 나이 제한이 없는 위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니,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이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필히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불이익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금도 들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노란 우산 공제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연금 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 시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불이익금액의 각 15%,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장세액 공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업자는
국세는 기장 의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어지는데 국세청에서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간편장부 대상자들의 복식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장세액 공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1인 기업이나 유튜버 혹은 프리랜서 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이런 기장세액 공제를 활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 연 매출 3,600만 원 간편장부 대상자인 재거래처의 경우 소득 공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복식장부 형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매년 30만 원 정도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5월에 자택으로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9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입니다. 적십자회비나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종교기부금의 경우 홈택스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헌금 등을 기부하셨다면 필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액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아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니 매년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적자로 인하여 수입도 없고 낼 세금이 없으니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100만 원이고 비용 지출이 500만 원일 경우 장부상에 400만 원의 적자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월 된 결손금을 2월 결손금이라고 하고 2월 결손금은 올해에는 적자가 났지만 내년에 매출이 1,000만 원, 비용 지출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익은 500만 원이겠죠? 이익 500만 원에서 전년도에 넘어온 2월 결손금 40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2월 결손금은 최대 10년까지 2월이 가능하니 올해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11번째, 세액 감면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업종별로 5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내 사업장의 업종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 대상이니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적용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입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등 다른 세금을 신고할 때에도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인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세액이 발생될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료 준비가 덜 되어 나중에 신고해야지 하고 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준비된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준비된 자료부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적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또는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10%가 적용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20%보다 가산세율도 낮고 기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혹여 자료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준비된 자료부터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